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5일 그 시장 깨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12시 좀 넘었는데 제가 이렇게 일찍 하냐면 오늘 저 지방에 내려가야 돼요. 오늘 강연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몇 달 전에 잡힌 거라 오늘 그래서 오전에 아주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료 만드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1시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그냥 내려가야 돼가지고 오늘 장은 다 못 볼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안 봐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 게 뭐 장이 그냥 폭등장입니다. 그냥 연일 폭등장이라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 어색하죠. 한국이 이렇게 폭등장이 온다는 게 너무나. 근데 아직 개인 투자분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죠.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언젠간 돌아오실 텐데 오늘도 많이 파시더라고요. 어쨌든 강세장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미국은 이 트럼프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이제 미국 시황하고 체코 원전 최종 계약 맺었어요. 드디어 뭐 예상한 대로 됐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오늘 아까 뉴스 나왔더라고요. 상법 개정안 이제 오늘 발의를 이제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사가 나왔고, 지주사한테는 호재고요. 삼성 스마트폰 올해 성장은 없다고 하는데, 뭐, 시장 개의치 않는 것 같고, 삼성전기가 이거는 뭐, 뉴스만 나온 건데요. 애플의 반도체용 글래스 기판 공급 협의 중이다. 오늘 그래서 급등했고, 그 다음에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 영향과 이제 결과, 뭐 이 부분 법무법인 세종 보고서가 있고요. 하반기 자동차 봐야 되는 이유, 자동차 격변의 시대, 건설, 그 다음 TSMC 생산량 업데이트에 따른 이제 관련 기업들, 소부장, 하반기 주도주, 그 다음에 역대급 증익사유, 이거는 엔터미디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해상풍력,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한 외국인, 요즘에 중국인들 많이 오니까 뭐 피부미용 의료기기, 또 원전, 요 내용 좋더라고요. 이은택 연구원 쓰신 거. 원전을 왜 주도주인지 그걸 명확하게 좀 그림을 그려주셨고, 리노공업, 실리콘투, HDC,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주전자재료, T3까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관세 충격이 서서히 가라앉는 미국 경제. 미국은 오늘 좀 빠졌고요. 반도체는 좋았는데 에너지나 필수 소비자 안 좋았고,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오늘 경제 지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씩 설명드리고, 환율이 오늘 급락했어요. 이 부분도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일단 나스닥이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에 S&P는 좀 혼조세인데,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가 꺾여버렸어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뭐라고 했냐면 파웰을 또 비난합니다. 너 너무 늦었다. 왜 금리가 인하 안 하냐. 내가 얼마나 하라 그랬냐. 아주 그냥 맹비난을 또 퍼부었어요. 좀 제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유럽은 9번이 났잖아요. 뭐 파웰 의장이 말이나 들을까요? 전혀 안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지표가 안 좋았고, ISM 서비스업 지표도 크게 꺾였어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좋았고, 빅테크에서 메타 좋았고요. 음식료 유틸리티는 좀 빠졌고, 테슬라는 뭐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돼야 돼. 그러니까 본진이 뭐죠? 전기차.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안 팔려요. 유럽에서. 이번 독일에서도 반토막 났어요. 또 3월, 4월, 5월 아예 팔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신차가 나오려고 하는데도 모델 Y 이제 변경했는데도 안 팔립니다. 그래서 참 좀 답답한 상황이고, 요거를 이제 바꾸는 건 이제 로보택시 출시하고 저가 전기차. 근데 저가 전기차 내놔야 되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서 좀 약간 걱정되는 상황이고,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 관세 부과됐습니다. 중국과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시진핑과 통화한다고 했지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SNS에 중국과 거래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잘 안 받아주나 봐. 그러니까 중국이 오히려 일기 때랑은 너무 달라요. 완전 고자세로 나가는 게 트럼프 입장에선 굉장히 지금 불편한 좀 상황인 것 같고,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도 공개됐는데 고용은 괜찮고 물가도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관세 때문에 불확실하다. 뭐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호재보다는 오늘 악재성 뉴스가 많았지만 증시는 큰 반응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뭐 관세가 더 높게 부과되겠냐 이 부분하고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은 좀 견조한 모습입니다. 악재에도. 그리고 대표적인 IT 애널리스트, 미국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댄 아이브스, 뭐 애플이나 테슬라. 근데 자기 이름을 따서 AI ETF가 나왔대요. 아이브스란 티커예요. IVES. 그래서 AI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인데 뭐 흥행할지 모르지만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같은 기업들을 포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ETF도 이제 출시가 될 것 같다.
보시면 되겠고, ISM 서비스업 지수가 49.9, 50 이하면 경기 위축인데 떨어졌어요. 지난 5년간 딱 3번 있었어요. 50 이하가. 이번이 4번째고, 신규 주문 급락, 지불 가격은 물가인데 물가 급등.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안 좋아요. 제조업 지수도 안 좋고. 이 얘기는 뭐죠? 심각한 경기 위축은 아닌데 관세 때문에 불확실하니까 응답자 이제 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뭐라고 응답하냐면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예, 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위축까지는 아니지만, 급격한 위축은 아니지만 불확실하다, 이 자체가 좀 부담인 거죠. ADP 민간 고용 지표도 민간 고용자 수거든. 이게 급감했어요. 완전 꺾이죠. 예, 뭐 감소까지는 아니지만 폭이 줄어든 거죠. 원래 11만 4천 명 예상했는데 3만 7천 명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약한 수치는 노동시장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기업들은 고용을 주저하고 있다. 이거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회를 맹비난했죠. 그리고 미국 이제 의회에서는 관세 영향을 좀 이제 보고서를 내놨어요. 재정적자는 준대요. 관세 수입이 늘면 재정적자가 3조 달러 준대요. 뭐 굉장한 성과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부채 줄이겠다. 뭐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예요. 근데 경제가 위축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2.8조 달러로, 그러니까 3조 달러에서 2.8조 달러로 이제 그 규모는 좀 줄어든다. 효과는. 그리고 투자 줄죠. 생산성 줄어들죠. 그죠? 예. 물가는 오르죠. 이러면 또 소비가 주니까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빚은 좀 줄일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예, 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니까 GDP가 좀 감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트럼프의 법안에 의하면 미국 부채가 추가로 2.4조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아까 2.8조라 그랬죠. 2.8조를 줄일 수 있는데 2.4조가 늘어나요. 그럼 0.4조예요. 거기다가 그 외의 거, 뭐 생산, 소비, 뭐 이런 거 줄이는 거 합치면 사실상 관세 효과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만만치 않은 관세 정책이 그렇게 좋진 않다, 이 얘기고, 그 다음 홍콩에 IPO 바람이 좀 불고 있대요. 그래서 홍콩 리바운딩 하는데, 이렇게 IPO가 21년도 많았는데 25년도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읽다가 외신 기사를 한 번씩 다 아침에 읽어보고 찾아가지고 막 읽어보는데, 읽다가 제가 봤던 것 중에 이게 왜 들어왔냐면, 홍콩 시장이 살아나는구나. 이번에 CATL이 상장했잖아요. 중국 본토가 아니라 본토에서 그 홍콩 시장으로, 홍콩 시장에 또 따로 상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홍콩 시장은 되게 자유로워요. 외국인이 막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홍콩 시장이 그리고 뜨거워요. 되게. 올해 주가 지수도 좋고. 이 얘기는 뭐죠? 미국만 좋게 보던 투자들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홍콩, 한국. 지금 한국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만 고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는 다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이건 뭐 올해 초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지금도 역시 그 의견은 저는 바뀌진 않았어요. 미국만 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올해는 되게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구축하시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홍콩의 IPO 붐도 이제 그런 걸, 여기도 골드만삭스도 얘기하죠. 글로벌 리벤런시, 자본 배분에서 미국 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걸 나타냅니다. 엔비디아 여전히 좋았고요. TSMC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하면서 좋았고, 테슬라 아까 말씀드렸고, 독일 판매가 뭐 급나겠죠. 아니요. 독일의,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독일의 5월 전기차 판매는 폭발했어요, 위로. 테슬라는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안 좋은 거죠. 중국에서도 감소. 그리고 트럼프 감세한 맹비난했죠.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도 안 좋아지는 거, 이것도 악재고, 메타는 AI로 계속 잘 될 것 같다는 이제 기대감. 애플은 한 애널리스트가 과거보다 비싼 것 같다. 그리고 생성의 AI들 기업들이 자체 플랫폼 구축하니까 이거 애플한테 안 좋다. 이렇게 해서 평가 절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애플은 올해 정말 최악의 주식 중에 하나죠. 너무 지금 성과 안 좋고, 에어버스는 이제 유럽에서 유럽 최대 민간 항공기 제작사 보잉과 경쟁하는데, 중국이 그 에어버스 7월에 유럽 정상들이 중국 가나 봐요. 이거 주문 500대 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서 강세. 사이버 보안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제 실적 우려로 급락. 정부 지출이 줄 거래요. 오랜만에 리튬 기업 앨범알이 급등했습니다. 리튬 값 좀 오른대요. 우리나라 2차 전지에도 호재고, 주택회사 디아로트는 이제 금리 떨어져서 오늘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좀 할게요.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원전 최종 계약 체결됐습니다. 예, 그래서 체코 두코반이 5, 6호기 25조 규모고요. 결국 될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방해해서 그런 거고 전격적으로 이제 체코 법원이 가처분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취소 판결 내리면서 드디어 16년 만에 우리나라는 해외 수출을 성공했습니다. 유럽은 지금 고객사가 많아요. 또 한국은 건설 시공 능력 세계 최강입니다. 단가 낮고 납기일 잘 지키고. 우리나라는 8, 9년 정도면 건설하는데 프랑스가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러시아, 중국은 진출 어렵고. 그래서 한국엔 대안이었고요. 이번 계약으로 어쨌든 한국은 또 한번 주목받을 것 같고, 이번 원전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 공급하고 설계 한전기술, 유지보수 한전 KPS, 시공은 대우건설. 기자재는 뭐 확정된 건 아닌데 뭐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런 기업들이 좀 원전 기자재 또 포함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유진에서도 이것 때문에 한전기술이 연간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500억이 더 붙는데요. 이익이. 두산에너빌리티는 200억 내년 기당 200원이고 한 기당 200억 정도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200억이면 이제 두 기니까 한 400억 되겠네요. 그 한전 KPS는 기당 100억 원 정도. 체코 외에도 루마니아 SMR도 기대한다. 그래서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됐습니다. 상법 개정과 지주사인데 이제 오늘 상법 개정은 이제 발의한 걸로 나왔죠. 그래서 아마 곧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다른 점 뭐냐면 발효, 그러니까 대통령이 도장 꽝 찍으면 그 즉시 발효돼요. 원래는 1년 후였잖아요. 기존 거는. 근데 그거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이 그 거부권 행사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제 다시 재발의해서 이번에 도장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찍으면 바로 발효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건 정말. 저도 계속 이제 얘기했던 상법 개정안 드디어 이제 통과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날이 이제 진짜 오긴 오네요. 예. 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견뎌주신 저는 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의 주주 모두의 좀 저는 승리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요 내용이 주주 충실 의무 아시죠? 전자주총.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총 참여할 수 있어요. 멀리 사신 분은 못 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막 주총 못 들어가게 막 막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거 못 해요. 이거 의무 도입입니다.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그 다음에 대규모 상장 여러분이 집중 투표를 하시면 한 명한테 몰아줄 수가 있어요. 표를. 예. 그러니까 내가 100표 갖고 있는데 한 명한테 300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3명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이제 소액주주의 권한이 엄청 올라가요. 이것까지 하겠다는. 감사위원도 지금 딱 한 명만 3%를. 그러니까 대주주는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유리하잖아요. 감사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지분이 많으니까. 근데 그 3명의 감사위원 중에 한 명은요, 3%밖에 지분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주주 30%인데 한 명은 3%밖에 권한에서 안 돼요. 그거 좋은 거죠.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주주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도 더 늘려버리겠대요. 한 명이 아니라 뭐 3명 이렇게. 그럼 소액주주 가치. 이 모든 거는 다 소액주주 가치를 다 올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레벨업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지주사가 이게 JP모건에서 나온 자료를 여기 한 텔레그램 하시는 엄브렐라 리서치 제 주식 투자 교실. 이게 텔레그램 제목입니다. 잘 올려주셨는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좋다. 특히 지주사가 좋다. 3가지. 첫 번째 규제. 예, 요것 때문에 이제 규제를 통해서 상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인센티브를 준대요. 이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만약에 개선하면 뭐 상속세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세 번째가 민간 실행. 기업별로 자사주 소각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민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지주사가 레벨업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SK 막 두산 뭐 하나 난리가 났죠.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은 삼성 스마트폰 올해 성장 없다. 카운터 포인트. 삼성전자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지난해 대비 성장 없대요. 뭐 근데 이걸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올해 뭐 성장을 기대한 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부진하고 애플도 부진한 거죠. 어쨌든 안 좋은 뉴스 맞죠. 예, 성장 못한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데, 그럼에도 화웨이는 성장한다고 하니까, 화웨이는 뭐 여전히 중국 시장 자체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니까 화웨이는 좋다 뭐 이런 내용이고, 화웨이나 이런 중국 회사가 좋으면 삼성전기한테는 좋죠. 중국 쪽에 납품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보다는 삼성전기 또 좋겠구나. 그리고 삼성전기는 또 뉴스 나온 게 애플과 반도체, 이건 확정된 건 아니에요.
논의 중이에요. 반도체용 글라스 기판. 옛날에도 이런 뉴스가 있긴 했는데 오늘 이 두 가지가 삼성전기한테 긍정적으로 일단 좀 작용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 뉴스는 요건데 새롭게 시작된 한국전기 재평, 요거는 제가 자료 찾아가지고 다 만든 건데 지금 안 올라왔는데 이따 오후에 아마 저희 투원투게더에 카드 뉴스로 올라갈 겁니다. 음성까지 달아서 제가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저희 그 요청을 좀 했거든요, 디자이너분한테. 그래서 아마 올라오니까 제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놨고 요거는 그래서 이따가 카드 뉴스 한번 봐보세요.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팟캐스트 AI가 다 설명해 줄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까지 좀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자, 대선 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정리해드리면 그 결과예요. 법무부인 세종인데 대선 공약이 뭐냐면 회복, 성장, 행복이에요. 세 가지. 3대 비전이고 이게 뭐냐면 훼손된 경제 기반을 복구하고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법 제도 개편해서 성장 동력을 회복하겠다. 일단 그러니까 회복이 먼저다. 그다음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저출생 저성장 극복하려면 성장해야 된다. AI 중심으로 성장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 모두 행복하게 살자. 보편적 사회로 가자. 요게 이제 민주당의 기본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재정을 풀고 추경할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 만드는데 A, B, C, D, EF래요. 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 이걸로 이끌고 가겠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 호재 중에 하나가 국민펀드예요. 대규모 100조. 네, 이거 해서 첨단 산업 분야 기업, 중소기업들한테 좋겠죠. 새 정부는 또 중도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겠다. 다만 개혁과 분배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충돌이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부, 양국관리법은 아마 여당이 지원하에 재추진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용 외교인데 한미동맹이 기본입니다. 예, 요거는 바뀌지 않고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아마 좀 개선할 가능성은, 그래서 아마 올해 시진핑 주석 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일단 하반기에 좀 다시 보자. 안 좋죠. 근데 자동차 수요자들은 명확하게 중국에서는 요구한대요. 소프트웨어. 예, 자동차가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싸야 되고, 예, 강력한 공급망으로 빠르게 제품 교체가 가능해야 되고, 정부가 지원하고, 중국은 이 모든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살아남고 강자가 되고 있는데, 전통 자동차 회사들 힘들죠. 왜? 중국이 저렇게 물량 공세에 나오니까, 또 테슬라라는 엄청난 존재감이 있으니까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몇 가지 전략을 세워서 하고 있대요. 첫 번째가 리더와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데, 폭스바겐은 테슬라랑 중국이 저렇게 잘하는데 인정 안 해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겐. 잘 될지 모르지만 봐야 되겠고, 리더와의 격차는 인정해요. 그래, 너네 잘났다 이건데, 대신에 너네 우리 편승해서 좀 같이 잘 먹고 잘 사자. 이게 스텔란티스랑 르노예요. 르노.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기 위한 전략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전략 아닌 것 같다. 이 내용이고, 세 번째는 그래, 테슬라 중국 잘해. 인정합시다. 대신에 그걸 축소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겠다. 이 그룹이 현대차 그룹과 토요타. 현대차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뭐 살아남지 않겠냐 이런 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관세 완화가 된 건 아니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되,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사업을 계속 성장시키니까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중심으로 보자. 그러니까 당분간은 완성차 중심, 중기적으로는 부품죠. 그 현대차가 최근에 플레오스 25 인베스터 데이 통해서 자율주행과 SDV 소프트웨어로 가는 자동차 전량화 전동화 전략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성장은 언젠가 가셔야 되지 않겠냐. 네. 근데 다만 테슬라나 중국에 비해서는 자율주행과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은 미흡한 부분은 있다. 이거 인정할 건 하자 이런 내용이고, NH투자증권 하늘연구원님이 아마 이번 새롭게 맡으셨나 봐요. 자동차를. 옛날에 그 조수홍 연구원님이 NH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자동차 산업은 대격변의 시대다. 뭐죠?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다. 요 내용이고, 그래서 변곡점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더 멋진 차, 외관, 내구성, 옵션, 연비 가격을 그동안 원해왔지만 이제는 더 똑똑한 차로 넘어간다. 예. 기존 강자가 아니라 신기술 기반, 그러니까 중국이 앞서가는 거죠. 이런 걸 워낙 잘하니까. 소프트웨어로 가면서 차량의 설계, 기능, 사용자 경험들이 다 재정이 되고, 이 시장도 이제 열려요. 예, 로보택시가 시작되고, 웨이모, 예, 또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도 이런 걸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량 경쟁력의 핵심은 이제 기계적 설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력이다. 이 과정에서 테슬라와 BYD가 좀 잘하고 있고,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제시했는데 글로벌 기업으로는 BYD를 최선호주, 현대모비스와 HR만도를 이제 국내에서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와 이제 HR만도는 이 소프트웨어 전환기에 핵심적인 어떤 이제 자동차 부품사로 발돋움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원래는 기존의 부품 회사들이 워낙 강자가 많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이런 전장 부품들은 이들한테도 유리한 거거든요. 새로운 시장이니까. 그래서 좀 성장을 기대해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건설업종은 정책 가시성 확보됐다. 공급 확대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민주당이 그동안 규제를 많이 했죠, 부동산. 근데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동산 규제 정책은 실패했죠. 서울 아파트값 보세요. 그냥 오히려 누를수록 더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재명 대통령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그 정책 안 합니다. 뭘로 하죠? 공급 확대. 이건 건설사한테 좋은 거죠. 당연히. 네. 규제가 아니라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래서 도시정비 관련 규제 완화, 일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임대. 저도 이게 맞다고 보는 게 너무 단순한 논리예요. 공급 늘면 가격 빠져요. 그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왜 안 갔어요?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수요보다. 근데 공급을 줄이면, 자사주 소각 많이 하면 공급이 줄죠. 그럼 올라요. 비슷한 논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값도 올랐던 배경이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내년에 진짜 절벽 갑니다. 이걸 막는 방법은 공급 늘리는 거죠. 좀 시간은 걸려요. 근데 시차. 아파트 지금 건설에도 3년 걸려요. 그러니까 당장 뭐 아파트 값이 내려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공급이 증가하지는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겠죠. 재건축 규제 완화는 대형 건설사, 공공주택 확대는 중소형. 그러니까 저는 중소형 건설사들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좀 잘 버텨보세요. 온기가 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규제는 뭐냐면 이제 규제는 좀 줄이겠다고 했지만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정책은 아니고 상승폭이 너무 좀 서울 같은 경우 가파르니까 이걸 좀 둔화시키겠다. 물론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지만 그래서 좀 지방도 지금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집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상승폭을 둔화시키겠다.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이제 코어스가 TSMC의 이제 패키징 이름이죠. 근데 이거 한번 알려드렸어요. 지난번에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코어스 S랑 코어스 L이 있습니다. S는 실리콘 인터포저 아주 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거기에다가 칩을 이제 붙이는 거고 L은 뭐죠? 작은 기판 여러 개 L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는 거죠. 이게 훨씬 싸죠. 이게 비중이 50년. 저게 작아지면 검사하기 힘들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회사 수혜다? 파크 시스템즈. 그때 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비중이 앞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GPU 수요가 좋아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당연히 여기에 HBM 공급하니까 좋죠. 그래서 하이닉스 HBM 테스터가 DI랑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 유닛 테스트도 HBM용 아마 지금 품질 테스트 하나 봐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좀
잘 되길 기대해보고, 프로브 스테이션은 일본의 동경정밀이 장비 공급 중인데 이걸 대체하는 방식이 큐브 프로버, 테크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윙에 좀 성과를 기대하고, TC본도 이제 붙이는 장비죠. 이거는 하나비전, 한미반도체, ASMPT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는 HBM이 독보적으로 좋으니까 아마 이런 하이닉스양 좀 보장 의견인 것 같고, SK증권에서는 여전히 AI 사이클 괜찮다. 국내 정책도 기대되니까 리노공업, 파크 시스템즈를 긍정적으로 보셨고, 국가 단위로 이제 AI가 붙고요. 또 신정부 출범하면서 세제 혜택, 반도체도 육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소부장에 대한 좀 부분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나 수주가 좀 좋아질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이제 공급하는 회사들. 중국도 계속 투자하니까. 그리고 순수하게 하이닉스 쪽. 그래서 거기에 교집합이 코미코랑 VM이다 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도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한알령 이거 뭐 계속 이어지고, 카지노 좋고. 정리해드리면 엔터, 한알령, 아나시 매번 주가 상승했는데 이번에 제대하죠. BTS. 이 기대감. 하이브랑 SM 그리고 YG엔터를 선호하고 계시고, 왜 JYP가 자꾸 빠지죠? JYP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최악은 지난 것 같은데요. 자, 미디어 드라마도 부진했지만 어쨌든 지금 업황은 바닥이고, CJ ENM이 티빙과 웨이브 합병 지금 이슈가 있죠.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은 메가박스랑 롯데시네마 이제 영화관 합병 이슈도 있고, SBS는 이제 넷플릭스양 글로벌 판권 매출이 하반기부터 본격화. 그래서 하반기 여기다 한알령까지 해제되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일 좋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 가시성이 높은 게 SBS니까 SBS를 제 선호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레저는 카지노 쪽. 카지노 상사 지금 워낙 분위기 좋아요. 실적과 밸류가 동반상 사이클.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제 선호로 하셨지만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매출액이 점프하고 있어요. 방문 개수가 5만 명. 역대급이에요. 그래서 괜찮게 보고 계시고, 여행도 좀 회복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상풍력도 있는데 수면 위로 떠오르는 해상풍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에너지 고속도로 까는 거 아시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한반도에 에너지 고속도로 깔아서 송전 인프라만 구축하겠다. 그리고 남해안, 서해안을 해상풍력으로 해가지고 전력만 깔아서 산업지대로 송전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본격화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좀 아쉽지만 국내에선 괜찮고, 국내 해상풍력 입찰에서 23년에는 중국산 기자재 진입했는데 이젠 바뀌었어요. 이게 왜 좋냐면 올해부터 여기에 안보지표가 들어가요. 이 채점할 때. 그럼 중국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이건 우리 한국산 쓰겠다는 거죠. 이 점은 호재라고 봅니다. 주요 해상풍력 설비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3644메가와트, 한 3.6기가 정도 되겠죠. 2030년까지. 총 사업비가 86조 원 정도.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IS동선은 직접 하겠대요. 개발을. 그래서 주요 건설사 현대건설 한 5개, 코오롱글로벌은 완도, IS동선은 통영에. 요거를 지금 이제 요 계획까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이 전 세계 2위입니다. 해상풍력. 근데 중국은 좀 빼야죠. 중국은 혼자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고, 그리고 유럽이 44.1로 2위인데 엄청 크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지금 풍력 설치 목표는 올리고 있고요. 미국과 다르게. 요게 이제 풍력 밸류체인입니다. 우리나라에 보시면 여기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IS동서, 대한전성, 오션플랜트, SK이터넥스, 세아제강까지 이제 국내 기업들이고, 밑에 지멘스 에너지, 오스테드, 프리즈미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외 기업들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2개만 좀 적어봤는데, 대한전선은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 성장 대비해서 생산 공장 투자를 진행 중에 있고요. 완공되면, 지금 단진 공장 2단계가 올해 완공돼요. 그러면 기존 대비 5배나 늘어요. 생산 능력이. 여기서 HVDC 해저 케이블, 이제 고전압 케이블이죠. 요거를 양산할 계획이고, 전력망 투자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HVDC 수요가 늘거든요. 국가 전력 고속도로의 좀 핵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SK 오션플랜트는 완도 금일 해상 풍력이 규제가 좀 확정이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 내년에 신야드 있죠. 고척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데 맞나? 고성이었나? 고성으로 알고 있고요. 연간 생산 능력 고정식 한 50여기 수준에서 고정식이 100기, 부유식 40기 이상은 추가하는 대형
야드가 준공돼서 생산 능력을 올릴 거고, 아무튼 국내 해상 풍력이 이렇게 성장하면 제일 수혜받는 게 오션플랜트죠. 예. 근데 여기에 오션플랜트는 뭐죠? 특수선, 군함 유지 보수, 예. 군함, 일부 군함. 그러니까 조선도 해요, 사실. 특수선 그런 쪽에서도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자, 관광 쪽은 일단 방한 중국인들 많이 들어오신 거 아시죠? 서울에 418만 명이 왔는데 이 중에 그 중국이 89만 명 정도 되고요. 비중이 제일 높아요. 일본인이 74만 명.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방한 외국인들이 이제 의료 소비액이 폭발하고 있죠. 전년 동월 대비 83.4% 증가했고, 중국인 의료 소비액은 73%, 역대 최대치. 피부과가 71, 성형외과 20, 합치면 90. 예. 거의 피부과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데이터가 그대로 검증됐죠. 그래서 의료관광 수요도 여전히 높고, 국내 미용 의료 업체들 내수 증가, 국내 미용 의료 구조적 성장 국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은 이제 다들 아시죠? 톡신, 스키 부스터 이런 쪽의 어떤 그 성장 산업이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휴젤과 파마 리서치를 좋게 보셨고, 뭐 이외에도 많죠.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은 생성의 AI가 이제 등장하면서 향후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원전이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될 거다. 원래는 신재생 에너지였대요. 원래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대요. 미시경제학 통해 분석을 했는데,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에 석탄이 주인공이죠. 그죠? 2차는 석유예요. 그때 달러, 페트로달러, 석유 결제할 때 달러로 해서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됐죠. 3차는 뭐죠? 예, 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친환경입니다. 신재생. 예, 그래서 환경은 공공재잖아요. 공공재를 시장의 선택에 맡겨놓으면 시장이 실패한대요. 그래서 이 그대로 맡기면 안 되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대요. 환경은 공공재니까. 그래서 벌칙과 보조금을 준 거죠. 벌칙, 이거 안 지켜? 벌금 내라. 예, 해운이 그러잖아요. 이제 27년부터 탄소 배출 많이 하면 선박에다 벌금 때립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벌칙이고, 보조금도 주죠. 아, 미국에 뭐 전기차 공장 만들면 보조금 주고, 이런 거 이제 유도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인데 둘 다 지금 안 돼요. 왜? 첫 번째 벌칙은 탈세계화 시대니까, 지금 미국마저도 탈세계화 시대에서 뭔 소리 하냐. 예, 이거죠. 뭘 협력을 하고 뭘 행동을 해. 이런 건 이제 다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벌칙을 줘봐야 너가 벌칙 줬어?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예. 트럼프는 아예 파리 기후협정 탈퇴해 버리고, 알아서 해. 나는 관심 없어. 이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 두 번째 보조금. 트럼프는 보조금을 좀 생각도 1도 없고, 예, 부채 늘고, 예, 국방비 증액은 이제 시작하고, 친환경 보조금 줄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전이다. 근데 원전은 근데 짓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단점이 있어요. 원전도 오래 걸리고 비용 엄청 듭니다. 지금 있는 원전 가지고는 좋은데 원전 짓는데 10에서 15년. 이게 단점이죠. 원전에 좀 단점을 꼽자면. 예, 근데 어쨌든 탈세계화가 주인공을 바꿨대요. AI 이런 수요에서 결국 원전이 최고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ETF랑 원전 ETF 주가는 비대칭. 완벽히 대칭. 예, 대칭. 이렇게 한쪽이 가면 한쪽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SMR의 주가 상승은 2000년대에 신재생 에너지가 막 한번 움직인 적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 아직 이익은커녕 수주조차도 없대요. 미미한데 3차 에너지 전환의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원전의 주가 상승을 단순히 AI 수요 급증을 넘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파이를 가져온다는 생각하고 계신데, 저는 모르겠어요. 원전은 인정해요. 예, 당연히 원전이 AI 전력 수요의 핵심은 맞습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의 교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의견에 100% 동의는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다 필요해요. 예, 태양광. 미국의 일부 발전회사들 태양광 엄청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요. 예, 그 얘기 하고 있죠. 풍력도 필요해요. 우리나라 풍력 하잖아요. 대만, 유럽, 영국. 거기다가 원전 기본이죠. LNG 발전. 그러니까 저는 이 네 개가 다 필요하지, 뭐 어느 건 하나 교체하고 이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은택 연구원님의 이제 생각이시니까, 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논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분명한 건 원전이 주인공이 되는 건 맞아요. 되고 있죠, 지금. 과거랑 다르게. 예.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원전도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 중요하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서 2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상회할 걸로 전망. 리노공업. 이 스마트폰이 안 좋은데도 지금 좋아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양산 테스트 소켓 수요가 많이 늘고 있대요. 점유율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역시 리노버 대단한 기업,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이 테스트 어떤 이 반도체 나오면, 그러니까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면 테스트해 주거든요. 그 수요가 꾸준해요. 그래서 올해도 성장하고 영업이익률 45% 계속 가까운 높은 이익률 예상하고 있고, 실리콘2도 미국이 안 좋았는데 유럽 중동 매출이 폭발해 버렸죠. 이번에 수출 실적 보셨죠? 유럽 중동이 폭발해 버렸어요. 그리고 브랜드별 매출 1위가 조선민혁 운영하는 구다이 글로벌이 있거든요. 여기가 실리콘2 이제 아마 가장 큰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자본시장 활용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호재다, 실리콘2. 그러니까 지금 구다이 글로벌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모펀드로부터 돈 받고 생산은 ODM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산하 브랜드 이거 키우고 되게 많죠. 그리고 유통은 실리콘2가 해야죠. 서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구조가 잘 돼 있어서 인디 브랜드가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게 좋다. 그리고 HDC 2만 원 넘은 거 아시죠? 우리가 11,000원, 2,000원에 봤던 기업이죠. 그때 작년에. 그죠? 공시로 발견했죠. VIP 자산운용이 왜 샀을까 고민하다가 통영 에코파워 발견하고, LNG 발전인데? 그래서 LNG 발전 그때 이제 트럼프 당선될 때쯤에 막 핫했죠. 근데 그 후 주가가 이제 꾸준히 올라서, 주가도 쌌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매력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지금 주가 올랐는데도 아직도 싸요. 통영 에코파하고 돈을 잘 벌어요, LNG 발전소. 배당률은 떨어졌어요, 주가 오르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여전히 PER 3.7배, PBR 0.4배로 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이버가 좀 아쉽죠. 근데 네이버 실적은 좋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수수료율이 올라간대요, 네이버 쇼핑에서. 그래서 요게 되면 연간 매출 3,500억이 뛰는데 3,500억은 대부분 이익이래요. 비용 나갈 게 없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익이고, 네이버 입장에서. 그래서 펀더멘털 개선 유효하다. 다만 이제 AI 서비스 기능도 더 넣겠지만 아쉬운 건 검색 엔진이 이제 생성이 저도 챗GPT를 매일 쓰니까 네이버 검색 빈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과 생성의 AI 기반 검색은 분명히 달라요, 쓰는 용도는. 근데 옛날엔 다 네이버로 했다면 이제는 일정 부분 여기로 하는 수요가 좀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는 게 좀 숙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는, 이 많은 보고서를 제가 정말 짧게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공시하고 마무리할게요. 한국항공우주가 어제 필리핀 FA50, 이거 기대했던 사업인데 드디어 했습니다. 필리핀에 두 번째 수주예요. 2014년 이후로 12대인가. 그래서 2014년 이후 이제 또 수주를 받았고, 이번 수주로 필리핀에 24대 이제 총 수출 성과를 달성했고, 말레이시아에도 18대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주 잔고가 25종, 경공급기예요.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수주하고 나면 또 MRO, 유지 보수까지 해줘야 돼요. 계속 성장해요, 이쪽은. 그래서 좋고, 중동 수리온 헬기 수출 이제 남았고, KF-21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 잔여 양산 물량 수주, 이 두 가지가 올해 이루어지면 또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도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2035년에 영업이익 10조 벌겠대요. 굉장히 공격적인 수치를 제시했고, 배당은 큰 기대하지 마세요. 배당은 주가 워낙 올라가지고 배당 수익률은 0.4%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극재인데 내부자가 매수했습니다. 9천만 원 정도. 그리고 T3는 서비오 이사가 한 2천만 원. 금액은 크진 않지만 워낙 이 회사가 시총이 작기 때문에 적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내부자가 꾸준히 사요, 대표가. T3도 VIP 자산 운용이 최근에 또 지분도 많이 늘렸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시까지는 다 해드렸고, 내일은 리츠 올라갈 거예요, 내일 오전에. 그래서 내일 오전에 함께 배우기 리츠 한번 봐주시고, 토요일 날은 저 전자공시 배우기 올라가는데 거기에 내부자 매수 있죠. 제가 항상 소개해드리는 이거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보고 그런 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공시 우리가 읽기에서 내부자 매수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 올라가니까. 그리고 일요일은 방송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이게 장중에 나온 건데 좀 약간 밀리곤 있어요. 근데 지수가 오늘도 급등했고 이제 얼마에 끝날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 돋보이고 하나에어리가 또 8%,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가 오늘 돋보이고 두산에너베틱 원전, 그래서 많이 올랐고 현대모비스, 뭐 삼성물산, 다만 HMM은 좀 빠지고요. 조선주 좀 부진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다 견조하고요. 그다음 SK스퀘어, 그리고 오늘 지주산 좀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삼성전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만에 폭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현대글로비스, 하나는 좀 쉬고요. 뭐 정말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그러니까 APR도 나빠서는 아니에요. 오늘 빠지는 건 대부분 악재보다는 올라서 그런 거고,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2% 어제 많이 올라서 그렇고요. 2차전지 좋고, 피부미용이나 이런 이제 바이오 중에 많이 오른 건 빠지고, 오늘은 근데 코스닥은 확실히 반도체예요. 리노공업, 그 다음 흡프스프, 이오테크닉스, 파크시스템즈, 예,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동진세미케, 다 뭐죠? 테크인까지. 성강밴드가 18%. 요게 이제 조선기자재에서 오늘 가장 돋보이고, 지역 앞에 코나아이, 그 다음에 SNS텍 뭐죠? 중국에 부품 많이 수출하는 반도체 소부장, PSK홀딩스, 삼성전자향, HBM. 네,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다. 코미코, 심텍까지. 오늘은 답은 정해졌어요. 오늘 코스닥이야. 너는 오늘 코스닥은 반도체만 가. 코스피, 삼성전자도 좀 달려. 예, 방산주 끄떡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지주사 좀 쉬자. 뭐 약간 이런 느낌 많이 오른 거. 이렇게 보시고, 오늘도 외국인 6,000원. 개인 투자분들 너무 많이 파세요. 1조나 파셨어요. 지금은 주식을 저는 팔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개인 투자분들 엄청난 주식을 팔고 계시고, 오늘 지역 앞에 3D넷, 오늘은 반도체 유리기판까지, 예, 좋고요. 온디바이스 AI, 인터넷, 뭐 남북경협주도 오랜만에 가고, 피팅주, 뭐 오늘 뭐 성강밴드가 날려버렸고, 전자결제, HBM, 원전주, 한전기술이 수혜죠. 예, 한전기술 이번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계약 맺으면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전기술 좋고, 네, 핀테크, 애플페이, 뭐 반도체 장비, 의류주도 오늘 좋습니다. JST나가 좋네요. 그리고 삼성페이, 건설 중소형주도 뭐 오늘 계룡건설이죠. 어제 계룡건설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MLCC 오늘 폭발했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 괜찮아요. 예, 엔터주도 뭐 여전히 견조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좋지만 오늘 일부 미용의료기기, 해운, 예, 이쪽은 좀 빠지고, 조선주 일부 좀 빠졌고, 의료기기, 카지노도 오늘 좀 쉬는 거는 같아요. 많이 올랐죠, 최근에. 롯데 관광개발도 벌써 13,000원 넘었군요. 그래서 좀 쉴 건 쉬고, 뭐 갈 건 간다. 그래서 대부분 견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그 한전기술이나 원전주, 삼성전기, 유리기판, SKC, 카카오가 견조하고, 반면에 HMM, 현대건설은 좀 많이 올랐었고요. 좀 빠지는 것 같고. 근데 오늘 빠지는 거 중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이렇게 차익매물 같아요. 차익매물. 그죠? 여기도. 네, 뚜렷한 악재는 없고, 오르는 기업들은 뭐 폭발한, 특히 심텍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는 오늘 좀 주가 상승. 리노공업, ISC, 소켓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시 55분인데 여기까지만 좀 해드리고 제가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마무리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 예, 이번 주말,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하나씩 2개 올라오고, 일요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 정말 3,000을 꼭 열어주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